건선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케이스 리포트긴 하지만 이런 사례는 뭘까요? 이렇게 깨끗이 나아져버린 사례. 그런데 약을 먹고 나은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 보충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로 6개월 만에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비타민 D 35,000IU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비타민 D만 고농도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선이 깨끗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까요? 아니면 각질세포가 과증식된 자가면역질환, 건선, 치료 원리가 있는 걸까요? 치료 원리가 있습니다. 최신 논문은 그런 것들을 파편화된 지식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6개월씩 걸렸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정도면 좋아지지 않을까?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 건생병사 관점에서 치료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건선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치매를 일으키고 관절염을 일으키고 심장병 중풍도 일으키고요. 왜냐하면 자가면역으로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네요. 건선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타입 1, 당뇨병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함께 높아지는 질환이라 이렇게 발표하고 있네요.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건선을 가진 환자는 치매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건선성 관절염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증가한다. 이게 자가면역 염증이 관절을 침범한 거죠.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렇습니다. 단순히 가렵고 음백색의 비늘이 떨어지고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평생 나아지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신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건선은 기본적으로 건선 유전자가 있습니다. 인터루킨 36RN, CARD14, AP1S3 건선 유전자가 있고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각질이 과증식되고 자가면역이 되고 가렵고 건선 비늘이 떨어지고 발진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그렇죠.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건선 환자가 있다면 이 영상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에요. 표피층, 진피층이고 이런 각질 형성세포, 각질세포가 표피층에서 과증식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면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음식, 글루텐 유당 과당, 히스타민,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수지상세포, 랑거한스 세포 이런 애들이 염증 자극을 받아요. 물론 외부 자극도 염증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터루킨 23이 분비돼서 T세포, 이게 면역세포거든요. 이 T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각질 과증식을 일으키고 건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T세포 기반 자가면역 질환이 건선인 거예요. 아, 음식으로부터 출발했구나. 왜냐하면 외부 자극은 누구나 오는 거니까 음식으로부터 출발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생겼어요. 정상 세균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 세균하고 공생하고 있거든요. 표피 포도상구균, 아크네균, 황색 포도상구균이 군집화되면서 얘네들이 T세포 축을 따라서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있는 복잡한 질환인 거예요. 피부 세균 얘기를 왜 하냐면 알로에를 발랐을 때 그리고 대듯이 사해, 그러니까 소금물이요. 아주 진한 소금물, 그러니까 해수욕, 그리고 일광욕 이런 것들이 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건선 세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선은 기본적으로 카드뮴 중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카드뮴, 납, 수은 이런 중독과도 관련이 있어요.
백반증도 이런 거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카드뮴 납은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냐? 카드뮴, 납, 니켈, 순 이런 걸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외에 대부분 음식으로 들어온다. 카드뮴과 납, 식품을 통한 노출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활 속의 중금속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중금속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조리를 잘하면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불리세요. 그리고 불린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국수, 당면 이런 거 5분 이상 삶으세요. 그러면 납,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 물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중금속 농도가 높은 생선 내장 부위는 먹지 마세요. 새로 구입한 금속제 기구 용기는 식초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세척할 때 날카로운 재질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으로 섭취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미 들어온 중금속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독의 모든 것, 환경호르몬, 중금속, 곰팡이 독소 어떻게 해독할까요? 라고 해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 약물을 먹죠. 가려우면 히스타민,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써요. 면역 억제제 이런 걸 써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했죠. FDA에서. 에팔리주맙, 렙티바라고 하는 건선 치료제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더라. 침습성 진균증, 바이러스 수막염, 세균성 폐혈증, 진행성 다초점 백혈성 뇌질환을 일으키더라. 이런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약을 3년, 5년, 10년씩 먹어야 돼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건선이 T세포, 헬퍼 T세포의 이제 역할을 하고, 이게 자가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약물들이 차단되는가. 유스테키누주맙은 인터루킨 12, 리상키주맙 이런 것들은 인터루킨 23, 아달리무맵 이런 것들은 TNF-알파 억제를 하고, 세쿠키주맙 이런 것들은 인터루킨 17, 이게 다 면역세포에서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중간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차단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가면역을 일으키는 최초의 사건, 음식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을 차단하니까 뒤에서 불은 계속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죠. 이 근본적으로 자가면역 염증을 어떻게 제거할래? 이렇게 접근을 하면 뒤는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약물들을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말 부작용 많죠. 스테로이드 부작용, 골다공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혈액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이클로스포린, TNF-알파 억제제 이런 것들도 다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오래 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선으로 면역 억제제를 쓰면 파라독시칼 액제마, 습진을 오히려 유발을 한다 이런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건선은 어떻게 나을까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음식 병원체를 차단하세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차단하세요. 염증을 제거하는 좋은 음식을 드세요.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고 좋은 음식을 드세요. 오메가3 지방, 불포화 지방, 천연 야채, 한약재, 견과류 이런 좋은 음식으로. 오늘 소개할 건데 비타민, 미네랄, 어떤 비타민, 어떤 미네랄이 부족하면 건선을 악화시키는지, 보충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셀프 이팅. 건선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염증, 그리고 건선 찌꺼기들, 세포 찌꺼기들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 자가포식이잖아요. 16시간 공복, 주 2회. 그리고 땀나는 운동을 해라.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을 해라. 땀에 항균 펩타이드가 있거든요. 덤시딘, 카텔리시딘 이런 항균 펩타이드가 있거든요. 균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수목욕, 일광욕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균을 확 줄여주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낫는 거죠. 그리고 건선 크림 2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알로에 크림하고 병풀 추출물로 나온 건선 크림, 비용도 저렴한 건선 크림 알려드릴게요. 건선 치료 한약재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설탕은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정말 염증의 주범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당을 쓰면서 활성산소를 엄청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그 염증 세포가 악화되면 건선은 T세포
맥의 자가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염증을 악화시킨다. 이런 논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선 환자는 설탕을 끊으세요. 설탕은 어떻게 끊어요? 탄수화물 중독돼 있는데, 설탕 중독돼 있는데, 좋은 방법은 소금물을 한 2주를 머무르세요. 자주. 그리고 쓴 한약재 이런 거 익숙하게 하잖아요. 고진 감내. 쓴맛이 나고 나면 단맛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미묘한 그 녹차 마시고 한약 먹고 쓴 음식을 먹고 나서 뒤에 오는 그 개운한 맛, 이런 것들 알아야 설탕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루텐이 없는 지중해 식단을 하면 좋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하는데 소식을 하고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건선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밝힌 논문이에요. 오메가3 지방 먹으면 건선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밝힌 논문이고요. 소식하고 제가 4년, 5년째 하고 있는 케톤식이, 케톤 식단, 건선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케톤 시기를 하면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염증을 정말 확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염증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16시간 공복을 하면 건선이 치료됩니다. 오토파지 플럭스. 그래서 건선이, 백반증이, 감염질환이, 심지어 피부암, 노화, 여드름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고요. 16시간 공복 자가포식은 너무도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그냥 규칙적으로 좀 습관하면 모든 질환에 좋습니다. 모든 질환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매일 새끼를 먹었을까요? 적절하게 굶어주는 거. 계속 굶기 힘드니까 저녁 먹고 아침 물만 먹고 점심 12시에 먹는 거. 우리 몸에 세포 찌꺼기, 활성산소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걸 다 끌어다가 다 청소해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고 세포 소기관이 기능을 못하면 다 수리해버리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건선 환자는 응용을 해야죠. 각질세포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건선 환자들은 각질세포가 과징식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파괴된 거예요. 건선 환자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으면 건선이 좋아집니다. 이 얘기는 정말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국소 크림도 나와 있어요. 비타민 D3 국소 크림도.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아주 의미심장한 임프루먼트,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타민 36912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생겨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이거 엄청 싸잖아요. 이거 보면 120알에 17,000원 밖에 안 해요. 이 비타민 B12가 막 100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정말 고농도로 들어있어요.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고농도로 먹어도 오줌 색깔만 좀 누렇게 나오고 괜찮거든요. 저는 필요할 때 맨날 먹어요. 타우린이 건선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피부가 계속 탈락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피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건생병사,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DNA, RNA 전사를 해서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포체에서 하는데, 그 소포체 기능 부전을 치료하는 좋은 보충제가 뭐냐면 타우린이에요. 근데 타우린은 또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근데 다행히 타우린은 이게 분말로 나와요. 200g에 15,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 음료수 같은데 피로회복제 이런 거에 타우린이 150mg, 2배 증강해서 300mg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요거요, 저는 하루에 숟가락으로 2g씩 타먹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 정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비타민C랑 이렇게 타서 먹으면 정말 좋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담도 기능도 좋게 하고 모든 세포를 잘 만들어내게 하는 게 타우린이에요. 타우린을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타우린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 영상도 한번 언젠가 촬영하고 싶은데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건선, 아토피, 백반증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비타민 D 2022년에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만든 연구한 자료인데, 한국인의 비타민 D, 비타민 E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31%, 57%. 부족하다. 비타민 D는 31% 정도밖에 안 먹고 비타민 E는 57% 정도밖에 안 먹는다. 그러니까 비타민 E가 부족해지고 건선, 아토피, 백반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타민 E가 400IU짜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비타민 E는 다른 것보다 또 과잉하면 문제되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좀 알고 먹을 필요가 있어요. 셀레늄. 그러니까 셀레늄이 결핍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옵니다. 면역세포가 망가져요. 그래서 셀레늄을 이렇게 보충제로 복용할 수도 있고, 셀레늄의 왕,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2-3개씩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선 환자 좋습니다. 다 실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건선이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선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장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장 세균이 디스바이오시스, 나쁜 세균이 살면 장 투과도가 문제가 생기고 각종 안 좋은 물질이 들어오죠. 좋은 세균이 살아야 우리 장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나오고 면역이 정상화돼요. 나쁜 세균이 살면 건선은 계속 악화됩니다. 피부에 나쁜 세균이 살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저는 덴마크 프로바이오틱스를 권장합니다. 저렴하고 설탕도 없고 100억 CFU 이상 들어있고, 그리고 치매 환자한테는 뭐 아크만시아 이런 것들도 번갈아 가면서 써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먹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한 16종 정도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식약처에서 쓰도록 권고되어 있는데, 특정 세균만 많이 주는 건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좋다. 먹는다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건강한 장내 세균이 살 수 있도록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고 이 좋은 장내 세균의 밥이 되는 각종 야채, 섬유소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훨씬 좋죠. 이렇게 음식을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건선이, 자가면역 질환이 안 나올까요? 구리가 과잉되면 아연이 결핍됩니다. 아연이 결핍되면 건선이 악화됩니다. 면역을 망가뜨리니까요. 저렴하죠. 이렇게 아연도 과잉되면 안 되니까 계속 먹는 건 반대예요. 그리고 코큐텐,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코큐텐이에요. 코엔자임 Q10. 그래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심장 기능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코큐텐, 비타민이, 셀레늄 이런 것들을 함께 병용했더니 건선이 치료되더라, 이런 논문이잖아요. 코큐텐 60캡슐에 뭐 16,000원 정도 하네요. 이거 다 해외 직구 상품이에요. 건선 환자가 이제 각질이 생겨있고 그러니까 땀을 내고 나면 좀 가렵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격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moderate to vigorous exercise, 이렇게 하면 건선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건선은 나쁜 균이 자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땀에서 항균 펩타이드가 나와요. 카텔리시딘, 덤시딘이라고 하는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잖아요. 덤시딘이 안티바이오틱 펩타이드를 분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기존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럼 코큐텐이 이제 그 ATP를 잘 만들어내게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커져요. 미토콘드리아가 이만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만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운동선수들은 이만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얘가 ATP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좋으면 운동을 해서 자가포식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당연히 활성산소를 덜 만들어내고 건선이 치료되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우리 몸 건조 중량의 50%가 미토콘드리아예요. 20억 년 전에 진화의 산물로 산소 대폭발 시기에 호기성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세포 안에서 공생하고 있는, 우리 몸이 7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500개에서 2000개 정도 들어있어요. 운동선수들은 한 2000개 넘게 들어있고요. 기능을 잘하는. 건선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잘 만들어내는데 ATP 조효소로 쓰이는 게 비타민 B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앞에 소개했잖아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제거하는 게 비타민 A, C, E예요. 타우린, 코큐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나 비거러스 피지컬 액티비티를 해라. 그것이 정말 독립적으로 건선을 줄여주는 거다. 땀나게 운동을 해라. 자마 네트워크에 나온 논문이네요. 그리고 해수욕, 사해에 있는 정말 고염분의 해수욕을 하니까 건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심한 환자들이 즉시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순간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완치는 안 되죠.
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모든 치료를 병행하면 조각조각을 해서 치료한 것도 6개월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적절하게 일시적으로 쫙 밀어붙이면 3개월이면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실제로 저희 매형도 이렇게 제가 비타민 D 고농도로 쓰게 하고 이런 식이요법 조금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일광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광욕이 염증 마커들을, 국소 전신적인 염증 마커들을 빠르게 줄여버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아토피일 건데, 아토피 정말 어렵죠. 아토피의 세균은 황색 포도당 구균이 주요 세균입니다. 건선의 세균은, 건선을 일으키는 세균은 여러 가지예요. 코리네박테리움, 프로피오네박테리움,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이런 것들이 막 합해져서 자극을 준다, 이런 논문이고요.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네요. 건선과 관련된 곰팡이균은 말레세지아, 칸디다 알피칸스, 이런 것들이고요. 곰팡이균들도 문제를 일으키죠. 바이러스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건선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건선 치료에 유용한 크림 2가지를 말하면 알로에, 아세만난, 알로에 에모딘, 살리신산 들어있는 알로에,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병풀 추출물, 이게 한약재예요. 적설초라고 하는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소사이드, 사포닌 들어있는 인터루킨 17, 23 이런 것들이 건선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병풍 추출물 적설초에 많이 들어있는 마데카소사이드가 이런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 낫는 게 아니죠. 너무 가렵고 힘들 때 이제 병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건선치료 한약재, 알로에, 마늘, 알리신, 고추, 자스민, 차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캐모마일, 생강, 강황, 당귀, 황련, 황백에 들어있는 버버린, 적설초, 병풀이요, 정향, 현초, 포도껍질, 사과껍질, 케일. 그럼 커피는 건선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